안녕하세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정말 네 돈, 내 돈이 없는 걸까요? 피땀 흘려 모은 내 인생의 전부를 배우자가 내 허락도 없이 자기 가족에게 바쳤다면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달 이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과 저를 딸처럼 아낀다던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한 지 2달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겨우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냐고,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그 인간들이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가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결혼 2년 차 우리 부부는 다음 달이면 꿈에 그리던 첫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내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저희는 집을 구할 여유가 없어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저 역시 넉넉하진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독하게 모아둔 종잣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8천만 원은 제게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 초년생 시절부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며 하루에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그렇게 모은 제 청춘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어. 이 돈 아파트 중도금으로 쓰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음 달 중도금 납부를 편리하게 하자는 남편의 말에 제 돈 8천만 원을 남편 명의의 주거래 통장으로 이체해 두었습니다. 어차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쓸 돈이었고 부부 사이의 명의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는 아니란 생각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중도금 납부 기일을 딱 3주 앞둔 평화로운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다음 달에 낼 중도금과 앞으로 들어갈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중도금 밀리지 않게 미리 확인해 둬야 하잖아. 핸드폰 줘봐. 이체 한도도 미리 늘려놔야 하고. 제 말에 남편의 몸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 잠시만. 하며 핸드폰을 건넸을 인간이 그날따라 유독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차피 날짜 맞춰서 보내면 돼. 이체 한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놓을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년 연애 끝에 한 결혼 생활 남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톤이 올라가는 특유의 버릇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지금 확인하면 되잖아. 이리 줘봐. 제가 손을 뻗자 남편은 되려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쳐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뭘 확인을 자꾸 하려 해? 못 믿는 거야? 기분 나쁘려 그러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 당장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평소 공유하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편의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화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란에 찍혀 있어야 할 8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온데간데없고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액 24,90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앱 오류인가 싶어 새로 고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체 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 8천만 원이 단 한 번의 이체로 어디론가 통째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한 석자였습니다. 이체 이종숙 8천만 원.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청춘과 맞바꾼 돈, 우리 가족의 첫 보금자리가 될 아파트 중도금. 8천만 원이 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서서 핸드폰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이 돈 어디 갔어? 왜 어머님 통장으로 가 있어? 이게 무슨 돈인지 몰라? 말해봐, 이 돈 왜 보냈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자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어. 우리 엄마가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냐?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돈돈거려? 뭐? 돈돈거려? 이게 그냥 돈이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아파트 중도금이야. 이 돈 없으면 우리 계약 취소되고 날아간다고.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크게 쉬며 저를 속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파트는 다음에 또 분양받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당장 사기당해서 전세금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고. 내 동생 장가갈 미천까지 다 날아갔다는데 형인 내가, 자식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잠깐 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일이라면 너한테도 가족 일인데 이렇게 따질 일이야? 가족 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8천만 원을 통째로 보내는 게 가족이야? 그리고 그게 네 돈이야? 그거 내 돈이야. 나 혼자 모은 돈이잖아. 그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혼했으면 다 공동재산이지 무슨 네 돈 내 돈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 생기면 다 갚으신댔어. 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해? 너 진짜 실망이다.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시댁의 위기를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지만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속 좁고 돈만 아는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상식이 통하는 분위길 아들이 사고 친 걸 알면 미안해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길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어머님, 저 정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남편이 어머님께 8천만 원 보낸 거 알고 계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래. 얘기 들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안에 급전이 필요했는데 아들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더구나. 덕분에 큰 불 껐다.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제 결혼 전 재산이고 다음 달에 우리 아파트 중도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그 돈 없으면 저희 계약 날아가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어조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너 말 본새가 그게 뭐니? 돌려달라니? 내가 남의 돈 훔쳤니?
내 아들이지 엄마 힘들다고 준 돈이야. 다 내 아들이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희 먹고 사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거 남편이 번 돈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제 손으로 독하게 모은 제 재산이라고요.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치듯 악을 쓰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 너 자꾸 돈돈거리면서 내 아들 기 죽이고. 시댁 무시할 거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돈 8천만 원에 시어머니를 도둑년 취급하는. 그런 독한 년은 우리 집안 며느리로 필요 없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집안 인간들에게 저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 주머니를 털어 쓸 수 있는 만만한 공동 지갑이자 호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의 변명, 시어머니의 당당함,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그 가증스러운 말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없다고? 법 앞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눈물을 닦고 곧장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께 통장 내역과 결혼 전 재산 증빙 서류를 모두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명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인데 결혼 전에 저 혼자 모은 게 확실합니다. 이거 정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시댁에서는 공동 재산이라고 우겨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듯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 명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아내분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임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 및 남편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간 돈은 사회행 위치소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시댁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속 꽉 막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싸움은 증거 싸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중에 원래 같이 쓰기로 합의한 돈이다. 증여받은 돈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것을 대비해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너무 예민했어. 어머니 일이 그렇게 급한 줄 몰랐네. 대신 어머니께 나중에 꼭 갚으시겠다는 확답만 서류나 문자로 좀 받아줘.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악을 쓸 때는 벽을 치던 남편이 제가 수긍하는 척하자 홀가분해졌는지 바보처럼 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민이도 다 이해한대. 대신 그 8천만 원 나중에 엄마 연금 나오거나 동생 취직하면 꼭 갚아준다고 정민이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줘. 정민이 안심하게.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뱉어냈습니다. 아이고 그래. 며느리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당연히 갚아야지. 내가 내 아들 돈, 내 며느리 돈 떼어먹겠니? 내 내년 말에 동생 적금 만기되면 그 8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주마. 걱정 말라고 전해라. 저는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완벽하게 녹음했고 시어머니가 뒤이어 보낸 8천만 원 내년 말까지 꼭 갚으마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캡처해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이로써 그 돈이 공동 재산이 아니라 명백히 대여금 혹은 돌려주어야 할 타인의 재산임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제 짐을 모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와 시댁으로 동시에 이혼 소장과 함께 시댁 아파트 가압류 신청서를 송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날렸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가져간 그 8천만 원은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도박 중독자인 시동생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도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고 동생의 사채 빚을 갚아주려 제 청춘을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소장을 받아본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없다며 큰소리치던 남편은 법원에서 재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시댁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매일같이 제 친정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소송만은 취하해줘. 엄마 집 압류되면 우리 가족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전화로 저를 독한 년이라며 갈라서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 역시 이제는 절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싹싹 빌고 계십니다. 어이구, 내가 무식해서 큰 실수를 했다. 가족끼리 오해가 있었던 거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돌려줄 테니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다오. 응. 애걸복걸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어머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없다면서요. 어차피 다 공동 지갑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법대로 다 털어가세요. 법정에서 뵐게요.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제 피 같은 돈 8천만 원은 법의 힘을 빌려 단 1원도 남김없이 받아낼 것이고 제 신뢰를 짓밟은 대가는 이혼 서류로 똑똑히 치르게 할 겁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려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법의 매운맛이 어떤 것인지 끝까지 보여주려고 해요. 제 힘든 결심과 외로운 싸움을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